한밤중 다리에 쥐가 나서 놀란 적 있으시죠? 그 고통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박경수입니다. 올해 74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중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쥐가 나고 다리가 당기고 종아리가 묵직한 증상, 그냥 넘기셨나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쥐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장과 전신 혈액순환,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과도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몸에서 놓쳐선 안 될 신호를 분명히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왜 하필 쥐는 종아리에서 자주 날까요? 손이나 허벅지에도 쥐가 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건 종아리가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피는 심장에서 시작해 발끝까지 흘러갑니다. 그 피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오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종아리가 해냅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 피를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펌프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심장으로 잘 돌아가지 못하고 다리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무겁고 붓고 저리고 쥐가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쥐가 나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보다 혈류 흐름이 느려지는 밤엔 이런 증상이 더 잘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죠. 바로 그 무심함이 더 큰 병을 부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단순한 쥐 증상으로 오셨다가 신부전, 말초 동맥 질환, 정맥순환장애로 진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주 쥐가 나신다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내 몸을 제대로 아는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종아리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근육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피는 심장에서 전신으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그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중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히 발끝까지 내려간 피를 위로 끌어올리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피를 짜내듯이 위로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종아리 근육은 심장이 혼자 다 하지 못하는 일을 돕는 조력자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움직임이 적은 분들은 이 종아리 펌프 기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운동을 안 하거나 누워만 있는 생활을 오래 하면 근육도 약해지고 펌프 역할도 떨어집니다. 그 결과 피가 종아리 아래에 고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혈액이 아래에 고이면 붓고 저리고 무거워지고 결국 근육 경련, 즉 쥐가 나게 됩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들면 우리 몸의 혈류 흐름이 더 느려집니다. 심장도 휴식을 취하려는 시간이죠. 이때 종아리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 있다면 피가 아래에 계속 고이게 되고 결국 근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이런 현상이 자주 반복되면 단순한 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맥순환장애, 말초혈관 질환, 심장 기능 저하까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리에 자주 쥐가 나던 환자분 중 심장 판막 이상이나 신부전이 확인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난다는 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심장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쥐가 왜 하필 종아리에서 자주 나는지 그 이유가 이제 이해되셨을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종아리 근육은 단지 걷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생명순환의 핵심 부위입니다. 그러니 종아리를 단련해야 심장도 살고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는 건 몸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합니다. 그냥 좀 무리했나 보다.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기다 보면 몸 안에 더 큰 위험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는 종아리와
다리 건강의 경고 신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종이에 체크하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꼭 병원 진료를 권합니다. 첫째, 밤에 자주 쥐가 나고 그 때문에 잠에서 깬다. 둘째, 오래 서 있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당긴다. 셋째, 다리를 보면 핏줄이 도드라지게 튀어나와 있다. 넷째, 종아리나 발목에 멍든 것처럼 색이 변해 있거나 피부가 얇아졌다. 다섯째, 평소보다 종아리나 발목이 자주 붓는다. 여섯째, 하체가 유독 차갑고 저린 느낌이 자주 든다. 일곱째, 앉았다가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빠지고 휘청거린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심장이나 혈관 건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 고혈압을 오래 앓고 계신 분,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으신 분, 운동을 거의 하지 않고 하루 대부분을 앉아 계신 분,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다리 쥐나 저림 증상은 단순 불편이 아니라 심장과 혈관이 보내는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한밤중에 3-4번씩 깬다고 내원하셨습니다. 처음엔 칼슘 부족인 줄 알고 약도 먹고 찜질도 하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이분은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었고 이미 말초 동맥 질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더 늦게 알았더라면 괴사나 절단까지 갈 수 있었던 무서운 상황이었죠. 또 어떤 분은 쥐가 너무 자주 나서 찾아오셨는데 그 원인이 심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즉 심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혈액을 충분히 펌프질하지 못하고 그 여파가 종아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종아리 통증이나 쥐가 단순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속 어딘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가장 약한 부위부터 이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리 쥐는 자다가도 깰 만큼 강한 통증이지만 낮에는 멀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증상이 반복되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냥 참자. 며칠 지나면 낫겠지. 이런 식으로 미루다 보면 정말 위험한 고비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큰 병이 되기 전에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파스나 찜질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완화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아리의 통증, 쥐, 저림, 붓기 이 4가지는 특히 함께 나타날수록 심장, 혈관 또는 신경의 이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기 망설여지시더라도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증상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셨다면 그건 이미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도 하는데 왜 자꾸 쥐가 나지? 물을 챙겨 마셔도 종아리가 저려요. 그럴 때 저는 꼭 생활 습관부터 살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쥐가 잘 생기는 분들에겐 공통적으로 몇 가지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보내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TV 시청, 바둑, 스마트폰, 독서 등을 오랜 시간 하는 분들, 그 시간 동안 다리 근육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종아리 근육도 쉬게 되고 피를 위로 올려주는 펌프 기능이 멈춥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다리에 피가 고이기 시작하고 결국 경련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다리를 꼬는 습관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 한쪽 다리를 다른 다리 위에 올려놓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순간 종아리 뒤쪽 혈관이 눌리면서 혈액순환이 방해됩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한쪽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혈관이 한쪽으로 튀어나오는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너무 꽉 끼는 옷이나 압박이 심한 양말입니다. 혈액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이는 바지나 압박이 강한 스타킹,
고무줄이 단단한 양말을 오래 착용하면 정맥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종아리 아래쪽을 조이는 옷은 심장으로 피가 올라가는 길을 막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물을 잘 안 마시게 되죠. 하지만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가 끈적해지고 근육도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특히 더운 날이나 밤잠이 많을 때 몸 안수분이 줄어들면 자다가도 쥐가 나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없이 바로 앉거나 눕는 생활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외출을 한 뒤 바로 소파에 눕거나 잠자리에 드는 경우 종아리 근육이 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장하게 됩니다. 운동 후엔 반드시 종아리를 가볍게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장시간 자동차나 버스를 타는 습관입니다. 운전이나 장거리 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 좁은 좌석에서 다리를 못 펴고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이 아래로 고이고 혈전이 생길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행기뿐 아니라 장시간 고정된 자세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동은 해도 종아리는 안 쓰는 경우입니다. 걷기보다 팔을 쓰는 운동, 상체 중심의 활동만 반복하면 종아리 근육은 그대로 약해집니다. 종아리는 쓰지 않으면 빠르게 힘이 빠지고 혈액을 밀어 올리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피가 위로 못 올라가고 다리에 남아 통증과 쥐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쥐가 잘 나는 사람들의 일상엔 이런 공통점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소한 습관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한번 하루 일과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씩만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종아리 건강 그리고 심장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종아리에 쥐가 잘 나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것은 약이 아닙니다. 운동입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입니다. 종아리 건강의 핵심은 혈액을 위로 올려주는 힘을 되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을 해주는 운동이 바로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가능한 이 운동은 다리 혈류를 개선시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등을 대고 바르게 누우십시오. 무릎은 살짝 구부립니다.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나 접은 담요를 받쳐주면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발목을 위 아래로 천천히 움직입니다.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천천히 멀리 뻗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당 10회씩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2세트 정도 진행해 주세요. 이 단순한 움직임이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걸 하루에 두세 번만 해도 밤중에 쥐 나는 횟수가 확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종아리 들어 올리기 운동입니다. 침대나 매트에 누운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끝은 천장을 향하게 유지하고 힘을 빼고 툭 떨어뜨립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고 왼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부드럽게 자극하고 정맥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앉아서 하는 운동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탁 의자나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합니다. 발끝은 바닥에 고정시키고 뒤꿈치만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종아리 뒤쪽에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10회 반복 3세트.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가능한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정맥혈을 밀어 올리는 종아리 펌프 역할을 강화해 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운동은 많이보다 자주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30분보다 하루에 3번
5분씩 나눠서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에는 종아리를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손바닥으로 종아리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문질러 주세요.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앉아서 오래 계셔야 할 때는 30분마다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다리를 쭉 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은 달라집니다. 운동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면 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종아리에 자주 쥐가 나는 분들, 오늘부터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5분 여러분의 다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쥐가 나면 운동 부족이라서 그런가 봐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진료실에 오신 분들을 보면 운동보다 식단 문제로 쥐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몸속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근육은 쉽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 균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해질 칼륨입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해주는 미네랄입니다. 몸속 칼륨이 부족하면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쥐가 납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감자, 고구마, 토마토, 아보카도, 시금치가 있습니다. 하루에 바나나 1개, 삶은 감자 반쪽만으로도 칼륨 보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칼륨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안정시키고 신경 전달을 도와줍니다. 부족하면 근육이 민감해져서 쥐가 더 쉽게 발생합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호박씨, 아몬드,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 그리고 검은콩, 두부, 현미 같은 곡류입니다. 평소 간식으로 한 줌 정도의 견과류, 밥에 콩 섞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마그네슘 섭취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분입니다. 몸속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전해질 농도도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리는 날이나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물을 너무 안 마시면 쥐가 더 잘 납니다. 하루 6잔 이상 조금씩 나눠서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나트륨은 필수 전해질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이 부으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 경련도 더 잘 생깁니다. 국, 찌개, 젓갈, 장아찌 이런 짠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쥐가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을 간할 때는 소금이나 간장 대신 국물 양을 줄이거나 허브나 레몬즙 등으로 대체해 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카페인 섭취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커피, 홍차,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몸의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로 인해 탈수 상태가 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쥐가 잘 나게 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커피를 자주 마시는 분은 그 양을 줄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쥐 예방을 위한 하루 식단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침은 바나나와 삶은 달걀, 미역국, 점심은 잡곡밥에 두부 부침, 시금치 나물, 간식으로는 호두나 아몬드 한 줌, 따뜻한 보리차, 저녁은 고등어 구이와 고구마, 브로콜리. 이 정도만 꾸준히 지켜도 쥐가 나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특별한 약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 반복되는 식사의 내용입니다.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종아리 근육도 혈관도 매일 식탁 위에서부터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쥐가 나거나 다리가 자꾸 붓고 무거운 분들은 오늘부터 식단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증상은 단순한 근육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혈관 질환이나 신경계 이상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과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증상들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병원을 찾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혈관 질환이나 심장 기능 저하는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치료가 훨씬 쉬워지고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증상이 있을 때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빠른 진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밤마다 쥐가 너무 자주 나서 잠에서 깨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고통이 심할 때입니다. 둘째, 다리가 자주 붓고 피부색이 변하거나 차가워지는 경우입니다. 셋째, 걷는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다리에 통증이나 불편감이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넷째, 다리 피부가 얇아지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고 멍이 들거나 색이 변하는 현상이 있을 때입니다. 다섯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증상이나 상황이 있다면 꼭 전문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 혈관 초음파 검사, 심장 기능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조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조금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면 치료도 더 어려워지고 위험도 커집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자기 몸에 대한 꾸준한 관심은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증상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파스나 찜질로 일시적 완화는 가능해도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신호를 통해 위험을 알려줍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혈관과 심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질과 오래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몸 상태를 살피고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아리는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혈액순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면 종아리 근육은 다시 그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 다리 통증, 쥐, 붓기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다리의 이런 작은 증상들이 사실은 심장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종아리를 꾸준히 단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아리를 잘 관리하면 심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전신 건강도 좋아집니다.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종아리에 자주 쥐가 나고 다리가 붓고 무거운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종아리를 움직이고 강화하는 운동을 시작하세요. 매일 몇 분만 투자해도 건강한 혈액순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신호들은 내 건강을 지키는 나침반입니다. 건강한 삶은 결국 스스로 돌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 몸을 잘 알고 필요한 습관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